네, 안녕하세요. 매일경제TV 이선영입니다. 네, 2021년 성장 주도주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도 좀 마련을 했고요. 네, 벌써 4월 셋째 주인데 또 시장을 주동할 만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중장기 2, 3년 이익이 크게 늘 수 있는 기업은 주가도 이익 느는 만큼 크게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차별적인 성장에 따른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 오늘도 얘기를 드릴 텐데 잘 참조해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후성이 되겠고요. 네, 후성은 냉매가스라던가 반도체형의 또 특수 가스 쪽을 하고 있고, 그러면서 또 2차전지 전해질 소재와 같은 쪽도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이제 전방산업들, 이제 반도체나 이런 2차전지 부분에서의 성장이 좀 나오고 있는 데 따라서 동사 이런 소재 부분에서의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,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성장세가 좀 기대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실적은 지난해가 코로나19에 좀 피해가 좀 상당히 있으면서 특히 동사의 어떤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냉매가스 부문의 사업도 코로나19의 이사 수요가 좀 급감한 영향이나 또 최장 장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고요. 또 절해질 사업 쪽도 이 중국 이 설비 부분에서의 또 지연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중국 법인도 좀 적자가 나와서 이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특히나 1분기 같은 경우도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3% 정도의 성장세가 좀 나오면서 740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분기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40억 정도가 예상이 좀 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리고 올해 실적 보더라도 전 사업 부문에 걸쳐서 지금 뭐 이 냉매가스라던가 반도체형 특수가스 그리고 2차전지 전해질 소재까지 해서 전 사업 부문에 걸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이면서 올해 매출 같은 경우가 740억 정도 740억이 아니라 3,3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70억이 예상이 돼서 네, 매출은 전년 대비 25% 증가 예상이고요. 그리고 네,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200% 증가로 지난해 워낙 또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까지 나오면서 큰 폭의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냉매도 코로나19의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면서 이 일반 산업 쪽의 가동률이 회복되어서 수요가 회복세를 띨 것으로 보여지고요. 또 중국과 한국 지역의 냉매 가격도 1분기부터 상승 전환을 한다라고 하니까 올해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 중국 공장 가동에 따라서 이 전해질 부분 적자 축소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중국의 이 남동 법인 매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띠고 있고 이 2019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30억 정도 수준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2019년 하반기에 39억 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기 기준 79억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2020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147억 원 정도, 거의 한 150억 정도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. 네, 그 정도로 가파르게 지금 중국 법인의 실적에 있어서 좋아지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아무래도 이제 전방 수요가 호조를 띠는 데 따라서 이제 2차 전지, 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데 따른 전해질 가격도 반등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,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대규모 이 증설 이미 좀 완료를 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증설 효과가 반영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.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후성의 실적을 보면 후성의 지금 연간 기준 실적이 지난해에 60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좀 부진한 실적이 지난해는 좀 나왔었고요. 네, 하지만 이제 올해 실적이 270억 예상으로 지난해 대비 큰 폭의 성장 예상이 되고 내년도 573억, 내후년은 또 770억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도 고성장이지만 뭐 내년, 내후년에도 계속 고성장으로 최대 실적 예상이 되고 있는 중이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내후년이 특히나 최대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
있겠는데, 네,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. 그래서 우성은 중장기 목표가를 좀 잡아보면 지금 순이익 예상되는 게 네, 770억 예상이고요. 770억의 순이익이 내후년 기준 예상이 좀 되고 있으면서 여기다 곱하기 PER 동사는 15배 내지 20배 정도 PER 프리미엄을 받게 되고요. 15배 받으면 1조 1000억, 20배가 1조 5천억 이 정도가 좀 되니까 현재 지금 1조 원인데 네, 역시 뭐 중장기 네, 1조 1000억은 12,000원 정도가 되고요. 1조 5천억은 17,000원 정도가 되는데 뭐 충분히 17,000원 이런 가격대 기대해봐도 좀 좋을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최근에도 한번 14,000원 정도는 터치를 좀 했었고 현재는 지금 11,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 뭐 한 50%가 넘는 지금 상승률이 좀 있는 가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분히 또 보셔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. 네, 두 번째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라면 DLENC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이런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주택 분양 물량이 좀 증가하는 데 따른 수혜가 가능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보셔야 되겠고, 제가 이제 그동안에 건설주들 안 그래도 좀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DLENC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동사는 이제 전에 대림산업에서 건설 사업만 인적 분할돼서 설립된 건설사로서 네, 보실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대림산업, 네, ENC 이 건설 쪽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, 특히 최근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이전에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부분의 또 개발 이런 부분들을 또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오세훈 시장은 민간 임대주택 개발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동사에는 더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나 동사가 광화문 D타워라던가 아크로포레스트 등을 성공적으로 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또 개발 분야 이런 디벨로퍼로서의 또 자신감도 갖고 있는 기업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지난해에 이 디벨로퍼 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 15%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2023년도를 기준으로 약 3년 후에는 한 2배로 한 30%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공공지원의 민간 임대 연계형의 정비사업이라던가 주택개발 리츠와 같은 민간 협력개발 노하우도 좀 갖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동사가 주택 분야의 신규 수주가 확대가 되는 데 따라서 실적도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요. 그래서 동사의 지금 지난해 신규 수주도 한 50%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, 그리고 ENC뿐 아니라 대림건설의 주택 신규 수주가 늘어난 영향을 좀 받았고요. 그래서 신규 수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80%를 좀 상회한 이런 수준이 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DLENC가 이전 대림산업하고는 좀 다른 전형적인 건설사이기 때문에 주택 매출이 전체 실적을 이제 좌우하게 될 거고요. 그러면서 지금 올해 DLENC의 수주 목표가 11조 5천억 정도가 좀 되고 있고, 이 중에서도 주택만 하더라도 네, 8조 5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네, 상당한 실적에 대해 기대가 된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또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높고요. 특히 공공보다도 민간 분양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수주 환경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만한 또 그런 종목이 아닌가 네,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네, 동사의 실적은 순이익 기준 일단 지금 추정치에서 올해 실적 추정치 5,400억이고요. 내년 실적 추정치가 지금 5,982억. 최근보다도 조금 더 또 상향이 됐네요. 그래서 이 정도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. 그래서 내년 실적이 예상되는 게 지금 한 6천억 정도가 되고 있고, 여기다가 곱하기 PER. 보통 건설사들은 프리미엄을 받기보다는 조금 할인을 받고 있고요. 그래서 한 6배에서 한 8배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을 해보면 6배를 받으면 네, 3조 6천억이 되겠고요. 그리고 8배를 받는다면 네, 4조 8천억 수준 이렇게 되겠네요. 네, 그래서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한 19만 원에서 4조 8천억은 한 25만원 수준 정도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. 네,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지금 13만원. 오늘도 좀 오르면서 상승세를 좀 띄는데 충분히 또 싸게 거래되는 그런 가격이 아닌가 보셔야 될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
한 80%가량의 상승여력도 지금 25만 원 수준을 생각해 봤을 때 한 80%가량의 상승여력도 좀 나오는데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싸게 거래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거기다 최근 또 기관들이나 또 외국인, 특히 외국인은 20% 이상 또 들고 있고 기관들 돈도 살짝 들어오는데 이런 수급도 좀 긍정적이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얘기를 드리면 초록뱀 미디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사실 얼마 전에 주머니에서 제가 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DNC 미디어 컨텐츠 기업 좀 공략을 해서 상한가를 좀 가서 좀 큰 수익을 좀 거뒀었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컨텐츠 기업들 중에서 초록뱀 미디어가 아주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좀 판단을 해서 제가 이번에는 조금 작지만 또 확실한 실적 모멘텀과 또 단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서 초록뱀 미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동사는 이제 지붕 뚫고 하이킥, 뭐 아는 와이프, 펜트하우스까지 다수의 인기 드라마를 제작한 드라마 콘텐츠 제작 기업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펜트하우스 1에서 2 흥행을 했었고 이제 3를 또 제작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. 거기다가 이 외에도 최근에 이런 K 컨텐츠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초록뱀은 이제 넷플릭스하고도 좀 협업이 기대가 되고 있는 중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가입자 수가 지금 넷플릭스 2억 명을 지금 돌파하고 있다고 하죠. 그 정도로 엄청난 좀 흥행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사가 뭐 제작하고 있는 드라마들도 지금 뭐 결혼 작사 이혼 작곡 같은 드라마에 있어서도 최근에 이런 국내 방영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넷플릭스하고 동시 상영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. 그리고 이 2018년부터 넷플릭스 협업을 좀 진행을 해온 상황에서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제작하는 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도 좀 방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의 동시 방영까지 진행을 하면서 넷플릭스와 협업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이제 펜트하우스 대박이었죠. 그러면서 여기 이제 시즌 3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대가 되고요. 또 이 빅히트의 방탄소년단과 이제 BTS와 함께 또 드라마 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, BTS와의 드라마 제작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도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약간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재개가 됐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또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플러스로 동사가 이제 최근 드라마로서는 그날 밤이라는 드라마를 이 국내 판권 계약을 쿠팡과 체결을 했다고 하면서 지금 촬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요. 그래서 그날 밤은 김수현과 네, 또 차승원이 주연을 맡는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영국의 인기 드라마 크리미널 저스티스의 리메이크 작품이 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이 200억에서 한 300억까지 제작비도 좀 들어간 상당히 또 텐트폴급의 또 규모가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더 스튜디오 M하고 골드 메달리스트가 공동 제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드라마도 기대가 되고 있는 중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이제 동사에 또 기대감 있는 내용이라면 싸이월드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. 특히 이제 싸이월드 Z가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스카이 E&M을 비롯한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설립한 법인으로서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이 스카이 E&M의 최대 주주가 초록뱀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 싸이월드 부활이 됐을 때 지분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5월달 싸이월드가 네, 재개가 된다라는 부분.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이 좀 가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런 레트로 열풍 이런 것들과 또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저도 한번 이용을 해볼 것 같은데. 아무튼 이렇게 초록뱀 미디어에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도 모멘텀이 좀 상당히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러면서 실적은 최근에 사실 실적 추정치가 없다가 업데이트가 되었고요. 그래서 지난해 적자 기록이었는데 올해 흑자 전환 한 11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도 실적은 170억까지 예상이 되면서 올해 내년 차별적인 역시 또 실적 성장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의 또 미래 주가를 또 구해본다면 동사는 지금 내년 실적으로 한 170억이 좀 예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.
그리고 이제 최근 컨텐츠 업종들 PR 프리미엄 받는 걸 보더라도 한 40배는 받게 됐기 때문에 못해도 한 40배는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, 그래서 40배 적용을 하면 요게 이제 한 6,700억 정도가 나오게 되겠고요. 네, 6,700억을 주가로 환산하면 5,200원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2,500원에서 뭐 상승률이 한 100% 이상도 좀 나오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현재 지금 시총도 3,300억으로 매우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, 네, 중장기 역시 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도 최근에 약간 좀 올라왔다가 약간 고점에서 살짝 조정받고 있는, 이렇게 눌림목을 살짝 주고 있는데, 이럴 때가 또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또 단기적으로도 좋은 가격대를 주고 있는 종목으로서 초록별 미디어까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까지 종목은 세 종목 딱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 주머니에서 이벤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, 지금 1분기 제가 또 많은 종목들에서 좀 수익률을 내드리면서 좀 베스트 수익률 또 이벤트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월 달에도 누적합산 수익률 267% 기록을 했고요. 2월 달에는 187%, 3월 달에 한 200%, 현재 지금 4월 달, 네, 좀 많은 종목들에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서 지금 뭐 한 150% 좀 수익률이 나오는 것 같네요. 그래서 계속해서 안정된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. 시장이 좀 빠삭선을 갖췄었지만, 네, 꾸준한 수익 계속해서 좀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, 네, 이번 기회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. 그래서 관련된 문의는 1588-0648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또 가입도 진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매일경제TV에서 성장 주도주만 공략하고 있는 이선영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